제1회 전국 고등학생 바이오 안전성 바이오 산업 토론대회 마지막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2대2 세다 방식이고요. 오늘 토론의 논제는 GM 작물의 국내 재배는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1회전입니다. 먼저 긍정 1번 김나훈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긍정층 첫 번째 토론자입니다. 오늘 토론의 논제는 국내에서 GM 작물의 재배를 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GM에 대한 용어 소개에 앞서 현재 GM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식량 위기의 핵심은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농지 면적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2차와 3차 산업이 기반인 사회이기 때문에 농지 면적을 증가시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긍정측과 수많은 긍정측 분들이 제시하는 것이 한 작물당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GM 작물 기술입니다. GM 기술은 1994년 처음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첫 품종은 연화 과정을 지연시킨 무르지 않는 토마토였습니다. 그 품종이 재배된 이래 현재 전 세계 25개국 1350만 농가에서 GM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GM 작물을 재배해도 환경이나 여타 다른 것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수입하는 식품 중 대부분도 GM 식품인데 이 또한 GM 식품 자체가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GM 작물의 국내 재배에 찬성합니다. 저희가 GM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GM 작물 개발 목적이기도 하고요. 첫째는 GM 작물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현재의 에그플레이션이나 식량 위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점입니다. 실제 피지 이코노믹스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이나 루마니아에서는 GM 제도를 통해 각각 9% 그리고 31%의 생산량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하웨이에서는 GM 파파야를 통해 총 40% 정도의 생산량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1인당 경제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GM 작물을 재배한다면 그것의 생산량 확산을 통해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긍정팀은 GM 작물에 대한 안전성 연구나 조사 또한 이제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것이 처음 상용화되던 때부터 현재까지 많은 부정 측에서 부작용이나 위험에 관한 사례를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5년간 조사한 결과 모두 근거 부족으로 판명하거나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부츠타이 박사의 쥐의 장벽이 뚫리는 실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현재 GM 식품은 극도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걱정하는 것입니까? 저는 GM 작물의 안전성을 이유로 그것의 재배를 반대하는 것이 우리 국가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GM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충해 예방 기술이 적용된 GM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살충제나 제초제의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실제 ISAA의 2007년, 2008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살충제 사용량이 감소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GM 대두의 경우에는 살충제를 단 한 차례도 살포하지 않으나 일반 콩의 경우에는 연간 3회 정도 살포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충 저항성 BT 면화에는 연간 5에서 6회 정도 살충제를 살포하나 일반 면화를 재배할 때는 20회 정도의 살충제를 살포한다고 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저희는 GM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살충제의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 결과 우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GM 작물을 국내에서 재배함으로써 식량 문제나 환경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여타 문제를 해결할 그런 초석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꾸준히 100% 안전한 작물만을 위해 시간을 허비할 것인지 저는 단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긍정팀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세계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편승하여 미래 사회에 꼭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15년간 GM 작물을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한 결과 그것의 안전성에 큰 하자가 없었음을 믿고 우리 국내에서도 하루빨리 GM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긍정측 첫 번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자리 쓰세요. 네, 부정특 교차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팀에서는 긍정팀에서는 1994년부터 약 15년, 16년 또는 17년간 GM 작물이 본격적으로 재배되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미나마타만에서 수은 공장이 처음 설립된 시점과 그로 인해서 처음 기형아가 출산된 것이 그 사이에 몇 년이 걸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2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한 HIV 바이러스의 잠복기도 20년을 넘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GMO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긍정팀에서는 이것이 충분하게 현재로서는 증명되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논의에서 GMO의 안전성이 모두 확실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GM의 다양한 효용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효용은 안전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야 의미가 있겠죠? 네, 그것은 물론 안전하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100% 안전성만을 믿고 GM 작물을 국내에서 재배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또한 저희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안전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GMO를 섭취한 지 단 15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GMO에 대한 완전한 영향력을 알려면 저희 부정팀에서는 물론 GMO가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먹으면 뇌와 몸에 손상이 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세대 정도를 거친 후에 검증이 되어야 GMO의 이용에 대한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그리고 GMO의 효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효용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저희는 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GM이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현재의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없지만요. 하지만 혹시 GM 완두에 대한, 호주에서 개발한 GM 완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호주 연방기관인 CSIRO의 연구팀은 다구미를 죽이기 위해 일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콩에 함유되어 있던 녹말효소 저해 단백질을 완두에 넣어서 GM 완두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새로운 시도면 좋은 일이고 충분한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전성 평가를 하다가 GM 완두를 두 주간 섭취한 지역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서 그러한 종자의 개발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유통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부정팀 첫 번째 토론자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GM 작물이 국내에서 재배되어야 하는가? 이 논제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일단 긍정 측께서 제시하신 이유를 저희는 채택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는 문제점이 있음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 측께서는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식량 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M 작물을 국내 재배해야 하며,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증이 되었고 이미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루빨리 채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일단 안전성과 그리고 안전성과 함께 GM 작물을 재배했을 때 생기는 경제사회적 문제, 또한 국내 생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 이 세 가지 점들을 들어 GM 작물이 국내 재배되어서는 안 될 이유들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M 작물은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재배가 되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용도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내에서 재배되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이유들로 첫 번째로 안전성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안전성, GM 작물이라는 그 개념이 가지는 위험성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섭취를 하고 어떤 의식주로서 생활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GM 작물과 연관된 제도의 안전성 또한 함께 고려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즉, GM 작물의 과학적 개념의 안전성, 그것과 함께 제도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승인된 작물과 미승인된 작물 두 가지에 대해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인된 작물은 크게 두 가지 위해성으로 나눠지는 환경 위해성과 인체 위해성이 있습니다. 환경 위해성과 같은 경우에는 GM 작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야생화 혹은 다른 생물과의 생호작용, 잡초화, 슈퍼잡초화 등이 있는데 8월 6일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GM 캐놀라 공장으로부터 약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DNA를 분석한 결과 야생화된 GM 캐놀라가 자체만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처럼 사전 예방의 원칙이란 기술이 인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근거가 100% 있기 전까지는 평가 심사를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환경 위해성과 더불어 인체 위해성 또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아직 16년밖에 안 된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 식품인 GM 작물이 어떠한 인체 위해성을 미칠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나마타의 사례도 그렇고요. 또한 이런 환경 위해성과 인체 위해성을 배제하더라도 GM 작물은 한번 환경에 유출될 경우에 100% 회수가 불가능한 이런 GM 작물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관한 100% 확신이 없는 한 그런 것들은 재배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미국의 스타링크 옥수수 종자가 있습니다. 미승인된 종자에 대한 예를 들고 싶습니다. 긍정티켓에서는 감자의 사례를 들며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사례의 예라고 드셨는데요. 저희 그 사례를 오히려 역이용하고 싶습니다. 그 푸사님 감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실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미승인된 GM 작물을 실험에 사용할 경우 인체 그리고 동물에게 엄청난 위험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승인된 GM 작물을 쥐에게 투여한 결과 쥐는 암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해성을 밝혔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미승인된 작물이 얼마나 인체 위해성을 띠는지 말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승인된 작물들이 유통의 허점으로 인해 퍼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유전자 조작 쌀 사건이 있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구조적 문제로 다국적 대기업의 종자 시장이 독점되고 곡물 가격이 폭리, 즉 이러한 두 가지로 인해 영세 농민의 권리와 이익이 함께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GM 작물은 국내 재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M 작물이 국내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해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식량 생산량이 국내 재배라는 오늘의 주제와 어떻게 필연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그쪽 긍정 측에선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국적 대기업에 의해 종자 시장이 독점되고 세계 곡물 가격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의존성이 크다면 식량 자급률은 진정으로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몬산토가 실험한 내용의 보고서만 보고 그러한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내리기 때문에 개발사는 언제나 문제가 없다는 측으로 해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한 GM 작물의 안전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제도가 없는 한 GM 작물의 국내 재배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측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엔 또 하나 여러 가지 더 있는데요. 원료 표시제와 미승인 GMO,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토론자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정착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나 그것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을 논함에 있어 현재까지 GM의 유전자로 인한 오염이나 그런 사례로 인해 어떤 인간이 그런 문제를 감염되었다는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지 저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GM 작물을 재배하지 않던 유럽에서도 지난 2010년 3월 2일 GM 감자의 재배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M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승인이 되어 올바르게 유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승인된 GMO 작물이 중국과 같은 곳에서 발견되어 우리나라에도 유통되는 사례들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미승인된 GM 작물을 국내에서 재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안전성 결과를 거친 승인된 GM 작물을 국내에서 재배한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례로 중국의 유전자 조작 쌀 사건이 있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미승인된 GM쌀이 22건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물론 중국 내에서 상업적 지배로 이루어지지 않은 품종입니다. 미국, 스웨덴과 같은 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서 한 나라에서 미승인된 것을 유통시킬 경우에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로 잠재적인 위험성에 노출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서 감자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승인된 그런 위험한 작물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없이 퍼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시빨리 제도를 세워서 미승인된 GM 종자를 전혀 저희가 수입하지 않을 수 있다면 승인된 GM 종자를 수입하여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제도가 세운다면이지 하지만 현재 GM 작물에 대한 제도를 보았을 때 저희가 말하고자 싶은 것은 그러한 제도가 미비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GM 작물의 국내 재배가 이루어져서 안 된다는 것을 저희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럼 저는 부정팀에서는 완벽하게 승인된 GM 종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재배해서 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유통의 실수는 그것이 GM 작물의 본연적인 과정이 아닌 그 유통 과정에서 확실하게 제어한다면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스타링크 옥수수 예를 들으셨듯이 유통으로 인하여 그 GM 종자가 유통 중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는 저희의 제어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GM 작물을 재배하는 이유가 방금 독점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제 농업 바이오에서는 GM 고추를 개발하여 지금 승인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이 작물을 재배한다면 오히려 그 몬산토나 큰 거대 기업의 독점에 더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한번 교차서 마치겠습니다. 긍정 측 입장 두 번째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토론자가 주장했듯이 국내에서 GM의 재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세계의 추세니까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러한 추세가 아니라 단점과 장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장점이 단점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앞서 토론자들이 주장한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고,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 GM이 꼭 재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정성 문제인데요. 이 안정성 문제, 부정 측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 저희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논란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안정성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나치게 대중에게 이러한 안정성 문제를 과도하게 보고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FDA와 같은 여러 안정성 기관에서 끊임없이 안정성 검사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안정성 검사란 한 차례 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차례, 그리고 그 이상의 검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검사해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성 검사가 확신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부정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과 문제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가설입니다. 가설이란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거들을 말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어느 과학자에게 있는 실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거를 토대로 계속해서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져 만약 우리 모두가 GM이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GM을 재배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해야 하고, 오히려 물론 더욱더 수입도 반대해야 하고 전 세계의 모든 GM 재배는 당연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GM 재배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GM을 재배했을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GM을 재배한다면 우리나라는 국내의 식량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 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GM을 통한 식량 자주권 회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현대사회에서 식량 자주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식량 자주권이 흔들리면 식량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듯이 여러 가지 안정성 검사와 그리고 이익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GM을 재배하게 된다면 그 국내 재배를 통해서 여러 국내 기관들을 통해서
GM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험하고 독자적인 종자를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GM이 안전하지 못하다, 환경에 계속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GM 자체 재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런 독자적인 자리에 서서 그 GM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GM이 우리나라에 적합하다, 그리고 그 안정성이 100%다 이렇게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100%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아까 16년을 거론하면서 아직은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하셨는데요. 그 16년이라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 LMO법을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LMO법을 제정하고 국내에서 여러 기관들을 설치해서 독자적인 안정성 검사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도대체 부정 측에서 말한 이러한 그 논란 속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지 이러한 논란이 종식될 수 있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GM이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지만 세계에서 재배되는 한 이러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독자적인 위치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GM의 연구 개발을 위해서 불같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정 측에서 말하는 여러 문제 때문에 계속 GM의 국내 재배를 보류한다면 저희 국내의 GM 산업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GM을 재배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재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식량 자급률이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해설해 주세요. 식량 자급률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 저희 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높아야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GM 작물, 즉 세계 곡물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러한 세계의 변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자유로워지기 위해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GM 작물이 국내 재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GM 작물이 국내 재배가 이루어질 경우 다국적 대기업에 의한 종자 시장의 독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긍정 측에서는 혹시 국내 재배가 이루어진다면 다국적 기업에 의한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점이 이루어지지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GM 작물을 도입함으로써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종자 보급은 필연적으로 독점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 종자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기업이 GM 작물을 100%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 다국적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독점에 의한 이윤 확보는 필연적으로 독점에 의한 곡물 가격의 폭리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곧 영세 농민의 권리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이러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식량 자주권을 지킬 수가 있겠으며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국내 재배가 이루어지기에는 국내 제도가 아직까지는 미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M 작물을 들여올 때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몬산토사에서 서류상으로 했던 보고서를 보고 승인을 합니다. 즉 그런 실험 결과에 대한 주체적인 자주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주권이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식량 자주권을 높이고 어떤 식으로 자주권을 높이고 이러한 위기를 대처하는 데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GM 작물이 국내 안아서 이러한 독점으로 인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처가 궁금합니다. 지금 교차 시간인데 계속 질문을 하시지 않고 계속 자신의 의견만 계속 말하니까 제가 반론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반론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나라 독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나라는 이미 40여 건 이상 독자적 종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는 GM 작물 재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독자적인 기업에 대응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셨죠? 네, 그게 다입니다.
GM 작물이 이렇듯 다국적 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GM 작물을 국내 재배를 도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GM 작물의 독점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어떠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자라 이미 교차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정측의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팀에서 저희 부정측의 GMO 자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폭넓게 고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사 GM 작물이 100%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잠재적 가능성이 언제라도 몇 세대 후에도 남아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주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내 재배는 다분히 미래지향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이에 관한 실질적인 제도나 그런 마련된 방안이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GM 작물의 미래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이고요. 또한 이제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반대 측에서는 우리나라 농업 제도의 특성과 또한 다양한 지금 세계적인 상황을 미루어 보아서 어떻게 하면 왜 GM 작물의 국내 재배가 필요하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팀에서는 현재는 LMF법이 존재하고 있고 사실 이 바이오 안정성 정보센터도 이 LMF법에 있어 세워진 것이고 그러니까 GM 작물을 우리나라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제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논의하면 되겠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 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시장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듯 여기 맨 밑에 생산자, 농민이 있고요. 이 모래시계 같은 것은 이렇게 가로축으로 보았을 때 그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는 많은 가운데 특히 GM 작물의 경우에 이것을 공급하는 사람, 즉 공급자, 즉 다국적 GM 기업들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독과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자면 이러한 사실은 지구회복 보고서에 따르면 종자 가격이 지난 30년간 4배에서 1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국적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이 이 종자 가격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독점으로 인해 GM 작물의 가격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그것은 다 영세 농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의 예측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을 몇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저희는 아직 GM 작물의 국내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GMO 승인 목록이 있죠. 그런데 새로 승인된 품종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 매달 30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 이상이 몬산토, 신젠타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산물입니다. 이미 GMO는 우리는 몬산토 코리아라는 그런 거대 기업으로부터 우리는 수입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몬산토 코리아의 영향력은 우리나라가 GM 작물의 국내 재배를 하게 되는 순간 훨씬 더 그들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영향력은 IMF 때 그들이 우리나라의 최대 3대 종자 기업을 장식함으로써 M&A를 함으로써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잠재적 압력이라는 것은 FTA를 통해서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도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이렇게 공정무역적인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압력을 받아서 그 자국의 시장에 GM 종자를 거대한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수용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 GM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거대 국가들과 밀접한 외교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 압력도 우리나라가 GM 작물을 우리나라의 종자만 개발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통상 압력과 같은 것은 그거에 대한 필연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그냥 GM 작물이 아닌 그냥 종자 산업에서도 매년 134억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재배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통상 압력을 통해서 문을 열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도 우리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이미 대부분의 더 뛰어난 종자를 가진 시장은 외국의 그런 다국적 자본주의적 기업에 의해서 잠식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측 두 번째 토론 교차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GM이 지금 많이 수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셨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는 GM의 수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독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만약 국내에서 재배를 한다면 저희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배를 하지 않는다면, 도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다른 대책이 있습니다. 국내 재배,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국내 재배를 통하지 않고 특히 독일에서는 그 유전자 마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한 방안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과 같은 유럽에서는 식량 자급률이 우리와 다릅니다. 거기서는 식량 자급률이 100%에 달하면서 스스로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 수입에 의한 독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러한 수입에 독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GM 작물의 시장을 개방한다면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는 전달드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수입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종자 산업이 개방된다면 그 시장이 개방된다면 외국 기업이 들어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GM을 국내에서 재배한다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제도가 계속 불충분하다고 하셨는데 2008년에 제정된 LMO법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정 측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계속 평가하고 있는 안정성 검사 이러한 제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한 제도는 당연히 존재해야 하고 더욱더 발전하는 것이 긍정 부정의 논의를 떠나서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정 측께서는 이미 그거에 대한 판례를 몬산토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류 심사만을 통해서 인증이 되는지를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서류를 그대로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전문가들 집단을 통해서 그 서류를 철저하게 검사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반박하고 서류를 일소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국제법상 몬산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서류만으로 조사하는 것은 앞으로의 GM 작물에 대한 만약에 설사 국내 재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우리 입지는 매우 좁을 것임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그런 안정성 검사가 실시된다면 국내에서 재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국내에서 안정성 검사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국내 재배를 허용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다른 대답은 죄송합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우리나라 국내 농산물 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 농산물 재배하는 형태를 말씀하신 건 사실입니까? 농산물 재배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농산물 재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 농산물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런 GM을 국내에서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모든 작물에 대해서 GM을 재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관행대로 잘 재배되고 있는 그것은 기존 관행대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GM을 재배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교사조사 마치겠습니다. GM 작물의 국내 재배는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 긍정 측께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주장을 하셨습니다. 식량 위기에 따른 식량 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낮은 식량 자급률 이러한 것을 높이기 위해 두 번째로 이미 그 안전성이 증명된 바가 있다고 하셨으며 세 번째로 제도의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째로 그러한 국내 재배의 목적의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싶습니다. 식량 위기, 즉 먹을 게 없는 사태, 이에 대한 원인은 결코 생산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생산량이 잘못된 분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산량을 늘린다고 결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분배, 올바른 사회 농업 구조의 올바른 분배의 구조를 통해서 개선될 문제이지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서 식량 위기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또한 식량 자급률 또한 증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반대팀의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 측께서는 만약에 국내 재배가 이루어질 경우에 필연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의한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독점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세계 곡물 가격의 변동에 심하게 의존을 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은 진정한 식량 자급률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것들은 그냥 유명무실할 뿐인 그런 명목상의 식량 자급률이지 진정한 국제적인 입지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안전성이 언급된 바 있다고 하셨는데요. 안전성이란 한 번 증명되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논란들이 있을 뿐더러 안전성이란 기술이 발달함과 함께 계속 같이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같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지 한 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는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모두 제껴둬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전성이란 기술이 하나가 발달함에 따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함께 나아가야 할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지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안전하기 때문에 GM 작물을 도입해도 된다는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의 허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류 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서류 검사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 저희들이 몬산토라는 그런 이익관계에 기반한 그런 곳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승인을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식량 주권, 즉 우리들의 주체적인 주권들과 연계될 수 있는지 긍정 측에서 주장하신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과 오히려 모순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식량난의 원인이 분배에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관점에 따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식량난의 원인이 절대적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도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내에서 분배가 잘못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있었는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토론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제는 GM 작물의 안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반박 시간을 안전성에 대한 의견으로 채워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부정 측에서 계속 요구하시고 계신 100% 안전한 작물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물건 중에서 그것의 안전성을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동물의 한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에 안전성을 원할 때는 그것의 위험성이 얼마나 무시될 수 있느냐, 위험성에 비해 안전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GM 작물의 안전성이 이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16년밖에 안전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16년이라는 기간이 보기에 따라서는 길 수도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HIV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그 위험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GM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그 안전성 검사가 계속 이루어졌고 현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안전성을 주체적으로 검사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안전성 절차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승인을 원하는 GM 작물의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GM 작물의 서류를 평가한 뒤 그것이 승인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통과되면 온라인에 공개되어 일반 시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한다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여기서 어떤 점이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GM 작물의 경우 안전성 검사가 이제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GM 작물의 독점을 문제시하시는데 GM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계속 수입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GM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이 독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반박 시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의 두려움 때문에 비행기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현재 이 세계가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M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GM을 재배하는 경쟁에 서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세계의 변화 기류에 능동적으로 편승하여 국내에서도 GM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이상 제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부정팀의 마지막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M 작물의 국내 재배에 대해서 방금 긍정팀에서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요. GM이 독점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GM 작물의 재배 자체도 세계적으로 가장
인류의 미래를 향한 방향을 위해서 고려되는 그러한 사선책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시점에서 지지시키고 싶습니다. 저희 부정팀 첫 번째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비나 아니면 다른 국제 기구에서 주장하는 GM 산업은 매우 상업적 가치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GM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차선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영세 농민들의 삶과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국제적인 여론은 GM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대신 인류의 소공동체적 그런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급자족을 하는 식량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차선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긍정팀의 발언 중에서 GM 작물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GM 작물이 효용성이 좋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가 식량 자급률을 얻고 누가 GM을 통해서 돈을 법니까? GM 작물의 안전성이 이미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긍정팀에서도 세상에 100% 안전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GM의 역사는 짧다는 것만은 긍정팀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GM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에 대한 답안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 답안은 단순히 세계 다국적 종자 기업들이 많은 종자 점유율을 차지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응할 마땅한 이를 완전히 퇴치할 만한 제도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생길지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팀의 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층 마지막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저희 계속 독점에 대한 예의를 제시하며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내 재배가 바로 그 방안입니다. 그 국내 재배를 통해서 독자적인 종자 개발, 이것이 바로 방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국내 재배에 대한 방안을 놓고 다른 계속 그 차선책을 계속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정성 문제를 같이 선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긍정 측에서 제시한 것처럼 제껴둬야 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안정성 문제를 제껴두고 이렇게 넘겨두고 무시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GM을 계속 재배하면서 안정성 검사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안정성 검사에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인체에게 매우 위해하다고 판정될 경우 당연히 국내 재배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지금까지 한 차례에도 인체에 위험하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를 미뤄볼 때 아직까지 그 국내 재배를 불허용하기에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한 세대를 거쳐서 계속 유보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세계에서 GM을 재배한 지 어느덧 20년, 저희가 GM을 수입한 지 어느덧 10년이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이러한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에서 저희는 주체적인 자리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국내 재배를 통해서 좀 더 주체적인 자리를 확보하고 그리고 여러 독점에 맞서면서 우리 농가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팀에서는 농가 여러 가지 GM에 대한 분야 중 매우 부정적인 모습만 계속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 쪽에서는 농가 소득 증가와 실제로 식량 증산과 여러 가지 이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들을 간과한 채 오직 안정성이 위험하다 그리고 환경에 위하다 이러한 이유를 계속 제시하면서 계속 세계가 지금 GM의 요구를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보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GM 산업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저희도 안정성 100%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 검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는 제도적으로 그 기반을 깎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들을 통해서 스스로 독자적인 안정성 검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안정성 검사가 없다고 해서 계속 GM 국내 재배를 미룬다면 앞으로의 GM의 국내 산업은 매우 어둡고 거기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한 세대를 거쳐서 그 안정성을 검사한 뒤 GM을 재배하자고 계속 부정 측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 세대 이후에도 GM이 언젠가는 꼭 재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자리를 잡아서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GM을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